네, 안녕하세요. 네, 아스콘입니다. 네, 추석 연휴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좋은, 그리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이제 이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너물레이트, 네, 에 대한 내용인데, 많은 언어에서 이넘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중에서 자바 이넘에 대한 내용이고, 약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스프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됐을 때, 그리고 저희가 보통 겪게 되는 어떤 도메인의 어떤 환경,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서 어떤 코드들의 집합이 생기게 되는데, 이 코드의 집합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그리고 코드 랩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이 발표에 앞서서 이 우아한 기술 블로그로 검색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이넘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요. 이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약간 실무적인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학습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강추드립니다. 저 또한 이번에 이 문제대로 고민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참고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어떤 현업에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스테이징이 뭐 운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지금 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이 설계를 하는 와중에서 이념에 대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든 그렇듯이 어떤 요구사항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저희 회사는 임상시험을 다루고 있는 회사고요. 임상시험에서는 많은 그 임상시험 대상자들에 대해서 많은 테스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가 그렇든 어떤 표준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표준들은 일정의 정형화된 그리고 표준화된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어떤 예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요. 예. 이게 일종의 코드 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레버리토리 테스트 코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음, 결국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임상시험 대상자들한테 어떤 테스트를 했냐, 어떤 검사를 받았냐,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미국의 C디스크 그리고 SDTM 표준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표준 코드 리스트입니다. 근데 약간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스크롤바가 이렇게 적거든요. 예, 지금 LB 테스트 코드 CD가 한 3,000개 정도 돼요. 예, 예,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요, 이 중에 하나 한번 볼까요? 예, 예. 마이크로 사이즈가 이제 뭐 요렇게 표현이 되고, 이게 이제 코드명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비타민 B12, 12가 이제 요렇게 표기가 되고, 요거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코드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한 3,000개 정도 되고, 이렇게 코드의 집합들이 굉장히 많죠. 예.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구현을 해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예. 데이터베이스 코드 테이블이 있고요. 예. 코드 테이블로 PK를 발행해가지고 코드 테이블을 만들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번이라고 하면 이건 2번이 되는 거고 3번. 이 PK를 정수 형태로 발행을 시켜서 이것과 기존에 있는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 데이터 세트에 PK, FK로 포린키로 이제 연관관계를 맺고 하는 방법이 되겠죠. 뭐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자바에서 지원하는 이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넘은 뭐 이넘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이넘에 정의된 상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넘의 상수들을 여기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쓴 블로그로 넘어가서 조금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부분들이에요. 이제 검사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게 3,000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코드 테이블로 표현을 할 건지 아니면 자바 이넘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 이 양쪽의 어떤 장단점들을 많이 고민을 했고 그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앞서 언급했던 우아한 형제들에서 얘기했던 이넘에 대한 글들을 보시면은 많은 비교를 할 수 있고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엄이 한 3,000개가 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인엄이 이넘 상수가 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도 놓여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외부 소스에서 이넘 상수가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내용은 좀 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민한 건 흰 메모리예요. 예. 예, 메모리를 처음에 좀 걱정을 했어요. 예. 아무튼 이놈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면 그 안에 상수들을 여러 개 담아야 되는데 그 상수들이 결국에는 컴파일하고 이제 그 컴파일 시점에서 이제 그 상수 클래스로 전환이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클래스 뭐 로딩 할 때쯤에 로딩하기 전인가 아무튼 그 JVM이 알아서 이렇게 상수로 메소드 영역에다가 이제 메모리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애플리케이션이 가동 중인 와중에는 힙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메모리가 너무 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이거 너무 큰 메모리를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도 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파일 시스템을 좀 구현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파일을 무조건 이제 프리사인 URL, S3 프리사인 URL로 이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조그만한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 2메가 이내라면 이제 서버로 그냥 받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게 막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서버도 받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3만 개 정도의 제이슨 데이터 세트 객체를 제가 받았었는데 이게 2메가 정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굳이 뭐 요즘에 뭐 EC2가 AWS EC2가 힙 메모리를 너무 적게 쓰지도 않고 뭐 지금 개발 환경에서도 4기가를 쓰고 있는데 뭐 이거 어차피 싱글톤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고민이 다시 됐던 부분은 이제 시간 복잡도예요. 예. 코드 테이블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PK를 발행하고 이제 FK로 묶기 때문에 나중에 조인 성능을 했을 때 이게 뭐 쉽게 빨리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체적인 인덱스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르지만은 근데 그래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DB로 네트워킹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쿼리를 날리고 받는 그 시간을 포함한다면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인덱싱이 안 돼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시간 봉잡도가 5N에 해당하더라도 빠르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 하지만 이걸 좀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1만 개 정도의 이제 코드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이놈으로 구현하게 된다면은 어, 가장 나중에 정의된 상수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찾는데 어, 5해서 1만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근데 하지만 이거를 이제 해시맵을 좀 이용하게 되면은 좀 간단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시맵 같은 경우에는 이넘 안에다 정의할 수 있어요. 예. 이넘 안에다가 이제 스태틱으로 정적 필드로서 선언을 하고 이때 초기화 블럭에서 이 전체적인 이제 그 인엄들을 모두 해시맵에다가 넣게 되고 어, 키 값으로는 보통 네임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이넘의 네임, 상수 이름. 그 다음에 밸류로서는 이넘 객체, 싱글턴 객체 그 자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사용하게 돼서 이제 요 맵,
예, 요 맵에서 get 뭐뭐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빠르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저희가 도메인적으로 사용할 때 가능한 거고, 근데 JPA 기본 구현 자체는 이넘의 밸류 오버를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JPA 조회를 수행을 해도 이넘의 이넘을 찾는 시간 복잡도 자체가 ON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넘의 상수 개수가 너무 많다면은 그만큼의 시간 소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뭐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인원 컨버터를 따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오토 어플라이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적용되게끔 어노테이션을 달고 애트리뷰트 컨버터를 이제 구현을 하면 JP의 하이버네이터가 이너 매핑에서 이 시간 복잡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구현에 따라서 이게 매핑이 안 되는 경우 널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값을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왜냐면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맵을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자율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파일을 해봤고요. 그리고 좀 고민이 된 부분들이 이제 이넘 네이밍 규칙과 협상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예, 이넘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 네이밍 규칙이랑 거의 유사한 규칙을 가집니다. 그래서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특수 문자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언더스코어는 가능하지만 어, 그 밖에 이제 뭐 퍼센트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볼륨 퍼 볼륨 이제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네이밍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걸 왜 쓰냐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유닛에 보면은 이제 퍼센트 여기 있어가지고 이거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장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 같은 경우에는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퍼로 이렇게 치환을 시키고 이제 퍼센트는 퍼센트로 치환시키고 이렇게 필드를 바꿈으로써 문자를 아니 상수 이름을 이렇게 치환해서 사용을 하고 치환하기 전 문자를 필드로서 가지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코드 테이블로 해도 상관없는 건데 제가 약간 좀 고민했던 부분들은 이게 결국에 이제 단위 환산이 들어가야 되는 작업들인데 이게 코드 테이블로 관리가 되면은 어쨌든 간에 그 코드 테이블에 적혀 있는 문자열을 이제 비교하는 어떤 연산들이 필요하게 되고 상당히 그게 객체지향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넘의 클래스로 관리를 해서 객체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도메인 로직이 들어가게 됐을 때 되게 약간 확장성이 좋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적용이 편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너무나 긴 문자열을 코드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LP 테스트. 예, 여기 있네요. 예. LB 테스트에서는 이게 뒤로 가면은 상당히 길어집니다. 예, 코드 자체가. 이거 이렇게 막 중간에 뭐 빅문자열도 있고 뭐 여기 6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는도 들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 이 긴 거를 이넘상수로 가지면은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만약 있다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은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도메인 로직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냥 조회만 하게 되는 어떤 테이블이 어떤 코드라면은 굳이 이넘으로 정의하지 않고 코드 테이블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테이블이 항상 나쁜 건 아니고요.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맥락에 따라서 이걸 적용하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변경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인엄을 이용해가지고 코드를 관리를 하더라도 이 코드가 어떤 외부 소스, 그리고 변경이 될 수 있는 소스라고 한다면은, 이것들이 변경됐을 때 어떤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PK로 인엄을 관리를 해서 코드 테이블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DB 벌크 업데이트만으로도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FK 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도메인 로직이 없다 하면은, 그것을 비교 연산하는 도메인 로직이 PK만 의존하고 있다면은, 그것만 바꾼다면은 이제 이넘에 대한 것보다는 좀 더 간편하게 어떤 상수들의 변경을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ABC라고 하는 이넘 코드를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에서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네임을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보통 이걸 쓰죠, JPA에서. 그러다 보니까 네임을 저장하는 거라서 DB의 모든 정보가 ABC로 저장된 상황에서 이 코드를 이제 어퍼케이스로 변환을 해야 된다면은 이제 바로 브릿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변경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인엄을 만약에 사용하게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변경에 대한 어떤 그런 브릿지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한 세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경된 인엄이 있을 때 그 인엄 정의에 따라 가지고 DB 자체를 벌크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set 이제 컬럼 네임하고 이제 는 이제 뜬뜨는 뜬뜨는 이렇게 해서 이제 외워져 넣어가지고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스프링 기동 시에 자동 수행 SQL 스크립트를 구성을 하면 코드 변경 시점과 DB 변경 시점의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긴 하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DB를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락 스크립트가 있으면은 이제 브리치 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 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 이제 벌크 업데이트 하면서 이제 기동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스크립트를 뭐 자동 구성 SQL 스크립트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넣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SQL 스크립트는 DB 단에서 그냥 적용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시점을 어, 약간 거의 준실시간으로 가져가는 게 어렵긴 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놈의 애트리뷰트 컨버터를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DB에 이제 ABC라고 하는 것들이 어퍼케이스로 매핑될 수 있도록 우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드 레벨에서는 의존성을 가지고요. 근데 이제 협업 시에 이제 컨텍스트를 모르는 상황에서 컨버터에 이제 재정의 누락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코드 자체가 이넘의 변경이 컨버터의 변경까지 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두 번째 추가적인 문제는 이넘 애트리뷰트 컨버터를 재정해두고 예, 미스매칭 시 사전에 정의해둔 디폴트 상수로 핸들링하게끔 설정을 해두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역적인 어떤 이넘에 대한 전역적인 컨버터를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고, 오토 어플라이 트루를 해놓은 그런 경우라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예, 매칭이 실패한 경우에는 이넘 상수 안에 미스매칭이란 이름으로 미스매치드라고 하는 상수 이름으로 매칭을 하는 거고, 근데 이 방법도 이제 어떤 에러 핸들링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단순히 조회만 수행되는 유즈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이제 이놈 상수에 따라서 어떤 도메인 로직 자체가 연관된 게 있다면은 이게 시스템 장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좀 번거롭지만, 예, 자동화는 좀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이넘 클래스로 이제 했을 때, 이제 내부 순환 참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이넘을 사용하게 되는 목적 자체가 이제 상수 자체를 객체로서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클래스로 만든 객체라고 한다면은 일종의 도메인 로직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상수는 어떤 코드의 집합이기 때문에 코드와 관련된 그런 도메인들은 어떤 다른 코드를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다른 인원 클래스에서 정의된 상수를 참조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내부에서 참조하고 있는 이제 다른 상수들을 참조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인원 클래스가 이제 생성되는 어떤 그런 원리랑 상관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 안에서 만약에 이넘이 그 아래 직급이라고 하는 직급의 이넘을 필드로 가지고 있을 때 이 부장을 선언할 때 직급 과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생성자는 독립적으로 처음부터 그냥 실행되는 거라서 이 시점에는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가 할 때도 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내부 순환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definition, 그러니까 그 정의 이전에 그거를 이제 참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정의라고 한다는 거 여기서 생성자에서 그걸 참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하회하기 위해서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부장에 대한 상수를 했을 때 부장의 아래 직급을 알고 싶을 때 우리가 미리 다른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지만 이놈 내부의 정의를 하면 되게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간결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아래 직급을 가져오고 싶을 때 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코드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컴파일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몇 개 있습니다. 예, 서플라이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펑셔널 인터페이스 중에 서플라이어를 이제 람다식으로 구현하는 건데 이제 서플라이어는 이제 약간 간접 참조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다 생성이 되고 참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 이제 순서 제약을 받고요. 먼저 정의된 후에 이제 서플라이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게 만약에 부장이 직급 과장하게 되는 요거를 메뉴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성되는 순서에 따라서 사원이 먼저 서플라이어로 필드를 가지게 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정적 블럭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정적 블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이제 그 이너의 컨스트럭터에 그 필드로서 정의를 한다기보다는 어, 파이널 필드가 아닌 이제 그냥 일반 필드로, 프라이빗 필드로 이제 정의를 하고 스태틱 블록을 사용해서 이게 전부 다 초기화가 생성이 된 후에 나중에 재초기화를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장의 아래직급을 여기서 지정을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연관되어 있는 어떤 도메인 로직 자체를 이제 분리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좀 이렇게 약간 시인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코드가 좀 복잡해지면 이 방식이 훨씬 더 간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방식이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된 거거든요. 이 정적 블럭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스 로드 시점에서 호출돼서 생성자를 선행하는데 인원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상수 선언을 먼저 이제 JVM에서 시키기 때문에 어, 이제 인원 객체 생성 이후로 초기화가 가능하게끔 이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하면 되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고민한 부분들이 아까 그 외부 소스로 참조를 하게 되고 이게 변경 가능하고 또 3,000개가 넘는 예, 한 상수 카테고리가 3,000개가 넘는 예, 그런 게 있네요. 예,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근데 몇 개 안 되는 상수는 그냥 개발자가 타이핑하면 돼요.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엄청 많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작업 휴먼 에러가 발생하는 거라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동화를 시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HTML 문서를 읽어가지고 예, 여기 열에는 이제 코드 상수로 넣게끔 하고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그 밸류 필드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 이제 외부 소스를 준비를 하고 이걸 읽어가지고 점 자바라고 하는 이제 텍스트 파일처럼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 간단하죠? 예. 그리고 이거를 그냥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디렉토리에다가 그냥 집어넣게 되면은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 컴파일 에러를 발생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이거 챗GPT가 짜준 코드인데요. 이게 너무 뭐 잘 짜놔가지고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는 이제 파이썬을 썼었는데 자바로도 이게 쉽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바에서 엑셀을 읽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디펜더시 등록을 하시고 이제 스프링 빌더로 하나씩 읽으면서 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필드에 대해서는 코드 셀로 넣게 되고 두 번째 필드는 이제 밸류 셀로 넣게 되고 예, 코드하고 디스크립션 이렇게 넣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제 뭐 끝에는 이거 한 줄 끝나면 이제 콤마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원이 입력되면 이제 세미콜론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필드 같은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라이트 시켜가지고 예, 파일로 라이트 시키고 이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엑셀 파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인원 상수화 시켰는데 상당히 빠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인원 네이밍 규칙이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문자열 기반으로 우리가 이거 할 때 특수 문자는 여기서 변환시켜서 넣게끔 이렇게 로직을 짜놓으면 되게 일관성 있게 이넘 클래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넘은 클래스죠. 예. 그래서 이넘 이름을 바꾸려면 빌드 배포를 다시 해야 되고, 코드 테이블은 DB 수정으로 운영 중에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그런 장단점을 이제 파악을 해서, 어, 이넘이나 코드 테이블을 둘 중에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이제 은탄환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완전한 DB 의존성을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낭설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장단점을 많이 파악을 해서 이념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예. 약간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설명을 했네요. 어,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